우리가 독자 개발한 75톤급 액체 엔진 발사체가 성공적으로 발사된 것이 지난달 28일이었죠. 하지만 기쁨과 환호성도 잠시 발사에 성공한 연구진들은 하루도 쉬지 못하고 다시 연구에 매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오는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에 1.5톤짜리 위성을 싣고 우주로 향하는 커다란 목표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YTN 사이언스 특별 인터뷰로 75톤급 액체 엔진을 만든 항공우주연구원의 실무 연구진들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대전 항공우주연구원에 카메라가 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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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먼저 고정환 항우연 한국형 발사체 개발사업 본부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75톤급 액체 엔진 시험 발사 성공 이후에 주위에서 축하를 정말 많이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후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처음에 한 이틀 정도는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좀 멍하게 있었던 것 같고요. 지난주부터는 저희가 이제 일상생활로 점점 복귀를 하고 있습니다. 시험 발사체 발사는 저희가 이제 어떤 결론이 아니라 우리가 개발을 진행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도 할 일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상생활에 완전히 복귀를 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 카메라가 나가 있는 곳이 발사체를 쏘아올린 고흥의 나로우주센터가 아닌 대전의 항공우주연구원입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업무를 하고 계신 건가요? 네, 기본적으로 발사체 설계하고 해석하는 부분은 저희가 대전에 있는 여기 사무실에서 진행을 하고요. 그 엔진 시험이나 발사 같은 경우는 나로우주센터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네. 지금 저희는 그 시험 발사체 비행 중에 계측된 데이터를 여기 가지고 와서 대전에서 분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분석 작업 중이셨군요. 자, 저희가 엔진 시험 발사체를 발사하는 날 현장 분위기를 그날 생생하게 전해드리기는 했는데요. 자, 그때 실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느끼셨던 당시 내부 분위기가 어땠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아침부터 저희가 발사 운영했을 때는 다들 많이 연습을 했었기 때문에 차분하게 다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발사 10분 전 저희가 이제 발사 자동 시퀀스라고 하는 그 운영 모드에 돌입했을 때는 다들 긴장감이 역력했었던 것 같고요. 네. 카운트다운과 더불어 이제 엔진 점화, 그다음에 성공적으로 이륙했을 때 사실 다들 기뻐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최고 비행 고도 도달할 때까지는 계속 긴장한 상태로 저희가 발사 운영에 임했었고요. 네. 저희가 세워놨던 그 목표 성능까지 달성했다는 그 사실을 확인했을 후에 이제 다들 기뻐하고 박수치고 또 악수도 하고 서로 격려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발사 운영이 끝났을 때 저희가 이제 그 발사하는 장면들을 계속 모아보면서 서로가 또 계속 감격을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누구보다 감격하셨던 것 같은데요. 네. 자, 시험 발사와 관련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엔진을 개발하는 사람으로서는 가장 기억에 남는 거는 이제 아무래도 2016년 4월 6일 날 저희들이 처음으로 75톤 엔진을 시험했을 때가 기억에 남긴 하지만 네. 특히나 이번 여름이 기억이 많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들이 이제 발사하기 전에 최종 리허설을 하는데 그 최종 리허설을 하면서 또 그 보통 이제 한 번 정도 하지만은 저희들은 이제 그 중간에 문제도 있고 해서 한 3번 정도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쁜 와중이기 때문에 각 그 개인들이 좀 희생을 하셔서 주말 근무도 하시고 또 이번 여름이 굉장히 뜨거웠는데도 불구하고 그 뜨거운 여름을 진짜 불태운 연구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예. 네, 그 최종적으로 이제 저희들이 이제 3차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마지막 장착하는 부품들이 있는데 저희들 연구원들이 거기에다가 잘 가라라는 말을 써서 네. 썼던 기억이 납니다. 네. 자, 이렇게 연구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시험 발사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을 것 같거든요. 가장 힘드셨던 게 어떤 건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저희 발사체 개발하면서 참여했던 모든 분들이 다 맡은 바 최선을 다했던 것 같습니다. 네. 다들 고생 많이 했는데 사실 저희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날씨인데요. 올여름 유난히도 그 뜨겁고 더웠던 그 날씨 속에서 저희가 발사체를 발사대에 한 달 이상 세워놓고 발사 운영 준비를 했었습니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너무 예상치 못하게 뜨거운 날씨 때문에
저희가 그 발사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도 또 별도로 했어야 했고요. 또 올여름은 또 뭐 태풍도 많이 발생했던 것 같아요. 특히나 네. 기억 남는 그 태풍 솔릭이 왔을 때는 네. 강한 비바람과 함께 이게 몰아쳐서 저희가 발사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발사체를 대피시키는 그런 작업도 했었고요. 그런 날씨로 인해서 저희 일정이 또 이렇게 뭐 약간 지연되거나 이런 우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날씨를 저희가 극복하려고 또 많이 신경 썼던 부분도 있었고요. 다행스럽게 그 발사할 때는 발사할 때도 날씨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번에는 발사하는 날 굉장히 날씨가 저희를 많이 도와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마음 놓고 발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올해 날씨가 병주고 약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자, 이번 시험 발사 성공은 우리 순수 기술로 성공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확보한 핵심 기술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주 발사체에 있어서 그 액체 로켓 엔진 기술의 확보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험 발사체 비행 시험을 통해서 저희는 한국형 발사체의 기본이 되는 근간이 되는 75톤 엔진의 성능과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그 앞으로 한국형 발사체 개발에 더 매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정도의 그 중대형 엔진을 우리 손으로 설계, 제작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10곳 정도도 되지 않기 때문에 네.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자, 정말 여러모로 우리 기술로 엔진 시험 발사체를 발사했다, 또 거기에 성공했다라는 게 참 뿌듯한데요. 발사체와 관련해서 이렇게 기술 자립을 이뤄낸 국가가 전 세계 10개국도 안 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무척이나 어려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발사체의 기원을 보면은 제2차 세계대전 때의 그 독일의 V2 로켓을 기원으로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전시 상황에서 미사일로 사용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각 발사체를 개발하는 국가들에서 전략적인 기술로 분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국가와 국가 간의 기술 이전이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또 하나의 이유는 발사체 같은 경우는 운용되는 환경 자체가 굉장히 극한 환경에서 사용이 됩니다. 네. 뭐 엔진을 예를 들자면은 엔진의 연소 온도는 약 한 3,300도씨 정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산화제가 주입이 되는데 산화제 같은 경우는 영하 183도의 극한 환경에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는 그 내부 안에서 모든 극한 환경들이 약간의 기술 유출만으로도 개발하려고 하는 그 나라에서 기술적인 점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서로의 그 기술 차가 없어지면 상당히 좀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을 이제 선진국에서는 막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발사가 되면은 전체적으로 운영 환경 자체가 대기로 날아가야만 우리가 검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네. 저희들이 개발할 때는 지상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들이 이제 최대한 극한적으로 시험을 해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이 많아서 상당히 어렵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과 시간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기술 자립이 상당히 좀 어렵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번 엔진 시험 발사 성공에 있기까지는 지난 2013년이죠. 나로호 때의 경험이 큰 자산이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당시 러시아 연구팀과의 공동 연구 과정에서 얻은 성과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나로 개발할 때 사실 초기부터 저희 연구진 일부는 그 러시아에 파견을 직접 가서 러시아 연구진들하고 같이 사업을 진행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실제 이제 발사를 위해서는 또 러시아 연구진들이 그 나로 우주센터에 대거 이제 파견을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발사 운영을 했었고요. 그 과정 중에 저희가 어렵게 습득한 경험이나 기술이 이번 누리호 개발하는 과정에 모두 다 고스란히 녹아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리고 특히나 이제 나로 운영하면서 저희가 그 발사대 시설 혹은 또 이제 발사 운영 기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로 개발 과정에서 저희가 습득한 주목할 만한 그 성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런 그간의 경험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발사체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75톤급 엔진 성능 검증도 잘 끝난 것 같은데요. 자, 그러면 이제 2021년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본발사가 남아있죠. 여기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데요. 남은 주요 과제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지난달에 발사한 그 시험 발사체는 한국형 발사체 3단형인 한국형 발사체의 2단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개발해서 시험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내년부터 저희는 한국형 발사체의 나머지 부분인 3단하고 1단을 개발하고 시험을 진행하게 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많은 난관을 극복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 2020년에 예정된 추력 300톤 규모의 1단에 대한 시험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아직 남은 과제가 많기 때문에 조금 이른 느낌이 있긴 하지만 현 시점에서 한국형 발사체 성공 확률을 점쳐본다면 어느 정도로 예상할 수 있을까요? 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요. 네, 그 우주 발사체는 수만 개의 부품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중에 하나만 잘못돼도 그 비행이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현재 저희가 개발을 처음 진행하는 상황에서 우주 발사체의 성공 확률을 말씀드리기는 굉장히 어렵고요. 네. 다만 저희가 지난번에 수행한 그 시험 발사체 비행 시험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수행할 지상 시험도 마찬가지인데 하나씩 시험을 성공시켜 나가면서 발사 성공 확률을 높여 나간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하나의 과정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자, 이번 시험 발사 때 국민의 관심이 정말 컸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짐 한 말씀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누리호 발사체 2단에 대한 그 검증을 완료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이제 남아있는 그 누리호의 1단, 누리호의 3단에 대한 개발도 계속 진행되고 있고요. 뭐 저희가 이 시험 발사체를 바탕으로 한 얻은 경험, 그 기술 가지고 이제 한국형 누리호 발사체 1단, 3단도 계속 이어서 개발을 할 거고요. 남아있는 기간 중에서도 저희가 차분하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이번 시험 발사체와 동일하게 그 발사를 누리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네,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21년 저희들 누리호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무사히 성공할 수 있도록 그 저희 엔진 쪽에서는 이제 1단과 3단 엔진들을 계속 개발을 할 예정이고요. 이후에 그 좀 더 발전한 엔진과 발사체를 이제 다음 세대에 넘겨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그 길을 찾아가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애정어린 시선으로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모든 국민들이 누리호의 성공을 기원할 것 같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계속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의 성공을 이끌 항공우주연구원의 실무 연구진들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